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초록 소장입니다. 행복한 은퇴설계, 부동산 은퇴설계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노후에 필요한 자금 350만원, 300에서 4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연금, 재원, 금융소득에서 나오는 수익 외에 부동산으로 모자른 자금을 세팅해야 되는 방법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고, 오늘은 월세 수익의 가장 대표주자, 그거 뭘까요? 너무나도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바로 대표 상품인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취득세가 4.6%지만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택수에도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가를 하시면은 일반 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만드셔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상가 관련돼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명품 주거단지는 있어도 명품 상가는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상가는 상품 하나가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엄청난 부촌이라고 해서 100% 내가 상가를 잘 투자했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위례 신도시라고, 그러니까 송파 신도시, 송파 위례 신도시라고 하죠. 거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재산의 이득을 취하셨죠. 그쵸? 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상가를 분양받았던 분들의 희비는 굉장히 엇갈린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래신도시 임장을 갔을 때도 텅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 중에 송파 신도시, 송파 위례 신도시는 명품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신도시에 상가를 투자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지역 자체가 명품이라고 해서 내가 투자한 상가가 명품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상가는 그만큼 어느 지역을 딱 찍었다고 해서 가격이 다 똑같이 취급받을 수 없을 뿐더러 어느 층을 투자했느냐, 또는 내가 투자한 상가가 오른쪽 도로를 따라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상가냐 왼쪽에 위치한 상가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도 성패가 달라지고요. 층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거를 개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가 투자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을 딱 세팅해서 여기가 지역이 너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상가 투자해야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지역을 찍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상품을 잘 검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앙일보 상담했을 때 그 고양시 가면 풍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풍동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그렇게 인기 지역은 아니죠. 근데 그분이 그 풍동 지역에 1층 상가를 갖고 계셨어요. 보유기간이 한 15년 정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갖고 계신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년 내내 정육점을 준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정육점이 10년 이상 임차인이 정육점을 했던 곳인데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가지만 월세가 150에서 200 사이 한 180만원 정도 10년 동안 받아 오신 것 같아요. 물론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 가격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상가 투자에서 망했다는 분은 많지만 이처럼 상가 투자나로 평생을 팔자를 고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시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상가 투자했다는 얘기를, 상가 투자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십니다. 대부분 실패한 사람만 얘기하지. 그래서 풍동 지역 자체는 그렇게 고양시 내에서도 인기 있는 택지 지역은 아니었지만 거기 상권 자체가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서 상권이 앞에만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택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가 집중적으로 여기서만 어떤 그 사고 팔고 물건을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행위가 한 지역 섹션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1층 상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굉장한 수익률을 오랜 시간 동안 거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내가 상가 투자 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개별 물건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권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을 통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주 동선이 어딘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가 주 동선에 위치하는가, 아니면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동선에 있는 상가인가,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출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더라도 거기서 소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비행위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퇴근길에 지나가는 길에 과일도 사가고 뭐 치킨도 한 마리 사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상가 분석하실 때 낮에도 가보시지만 반드시 저녁에 상가 사람들의 동선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상가나 투자하기 위해서 지도로 1차적으로 검색하시겠지만 정말 내가 큰 돈을 투자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10번 이상 가보세요.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 정도는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상가라면.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가 얘기하면 1층 상가 있고 2층 상가 있고 이렇게 층별로서도 희비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1층 상가를 하시는 게 장점이 있어요. 물론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갑니다. 여력이 되시면 그러라는 거예요. 왜 1층 상가를 했을 때 장점이 있냐면은 손바뀜이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손바뀜이 있으면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상당히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했다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그 임차인의 손바뀜이 있을 거예요. 근데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면서 내가 임대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인테리어를 새로 다시 합니다. 건물이 굉장히 이쁘게 많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부족했던 전기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전이나 이런 것도 싹 바꿉니다. 그럼으로써 부동산은 관리 비용이 중간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고치고 새로 고치고. 근데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바뀌면서 건물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동이라든지 중계동이라든지 강남에 있는 일부 이런 교육 특화 구역들 있죠. 교육 특화 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특화가 있기 때문에 꼭 1층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학원이 들고 나가는 손님들이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특화된 교육단지는 층에 따라서 큰 희비가 안 걸리는데 보통 통상적인 상가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으면 1층 상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분양 상가를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시장에서 일반적인 거래 시장에서 좋은 상가 매물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이게서 흙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아요. 아까 제가 풍동 얘기를 들었지만 상가 하나 제대로 투자해서 팔자를 고친 분들은 절대 상가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상가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주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일반 매매 시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중개업을 직접 하고 있지만 상가를 제일 손쉽게 많이 접하는 게 뭐냐면 분양상가예요. 분양상가 전단지가 한 달이면 정말 3-4건씩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투입되고 상가 손님 좀 소개시켜달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는 이렇게 분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데 이 분양상가의 특징은 그거예요.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교산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미사지구가 개발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가들의 특징은 상권이 성숙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10년 이상의 상권 성숙기가 걸려요. 근데 분양가 자체는 만만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내의 분양상가의 성패는 상권이 성숙할수록 나아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분양하는 마케팅의 과대 광고에 뭔가 현혹이 돼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아까 예를 들었던 위례 신도시에서 오랫동안 공시를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분양을 받아놓고 임차를 못 구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양상가는 택지개발지구가 성숙하는데 10년 정도 걸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거를 감안하고. 물론 간혹 어떤 경우에는 편의점에 맞춰 있는 경우, 약국이 들어와 있는 경우, 선임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임대가 제대로 된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지만, 이렇게 좋은 업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임대료가 그렇게 만족할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시는데, 분양상가의 특징은 상권이 성숙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에 투자했을 때 중간에 던지고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분양상가에서 자기가 원하고 관심 있는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거기서 그 오랫동안 공시를 견디지 못하고 던지는 분들, 그런 매물들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가를 투자하다 보면요, 기존 매물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가 있고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있어요. 권리금이라는 거는 임대인이 가져가는 몫은 아닌데, 권리금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가의 리스크를 해지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대인이 가져가는 몫은 아닌데 그만큼 거기서 영업을 오래 했고 권리금이 형성될 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 권리금의 정말 정확한 액수를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리금이 있는 상가와 없는 상가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권리금 있는 상가는 그래도 리스크 해치 기능이 있다, 그만큼 영업이 잘 됐던 상가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는 개별성이 매우 강합니다. 명품 단지라고 해서 나의 명품 상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개별적인 물건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주 동선에 있는 상가냐 아니냐가 승패를 가른다. 그래서 낮과 밤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배우 수요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움직이는지, 특히 퇴근길 동선을 반드시 살펴서 10번 인장은 현장을 방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층별 현황을 할 때 층별 현황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교육적인 특화된 상권이 아니라면 자신이 없으면 1층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내가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 물리적 가치를 1층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바뀌면서 계속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새로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물리적 연한을 계속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죠. 1층 상가 추천드리고요. 물론 자금은 좀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지만 자신이 없을 경우,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1층 상가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 정리해드렸던 게,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는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특히 선임대 상가라고 했을 때 그 선임대 계약서 살펴보시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임대료 수준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통해서 임대료 수준이 적절한지, 너무 과대하다면 금방 장사다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공실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상가는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임대 상가를 할지라도 계약서를 크로스 체킹하시고, 적절한 임대료 여부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다섯 번째, 권리금이 있는 상가와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있다면 권리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권리금이 있는 상가가 그래도 영업이 잘 됐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권리금이 있는 상가가 좋다. 여러분 꼭 낮과 밤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 답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상가 하나 잡으면 평생 노후가 책임져주는, 평생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 근데 100이라고 하면 10%밖에, 10%가 채 안 될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좋은 상가 매물은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런 행운이 여러분에게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 여러분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